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시포 처분을 잘 내린다고 하여 시분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작중에서 연화지방법원 소년형사합의부의 우배석 판사로 나오는 심은석 판사. 극 초반에 인터뷰를 하는 장면에서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라는 말을 하며 자신이 왜 소년형사합의부에 있는지 이유를 말했는데요. 여러 에피소드들을 보면 감성을 넣는 것이 그리 부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는 경우에도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사이다 같은 판결을 내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속이 후련한 느낌을 받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소년심판에서 냉철한 판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심은석의 성격을 작중 대사와 행동을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중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당 작품에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년심판을 시청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에는 여러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심은석과 법원이 보여주는 모습들에는 공통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소년 사건을 판결하기 위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증거가 부족하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나오게 됩니다. 심은석은 주기능 NI의 특징인 뛰어난 통찰력을 이용해서 여러 사건을 보다 철저히 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부장판사는 여러가지 이유로 사건을 크게 확대시키지 말자는 식의 말을 하는데요. 이런 부장판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앞에서 강하게 어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때문에 건방지다는 식의 표현이 작중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주기능 NI가 불건강한 상태에 발휘되는 부정적 모습입니다. 이때 심은석은 부기능 T2의 특징인 고집과 결단력으로 부장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직접 추가 조사를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결국 자신의 뜻대로 판결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심은석이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정확한 법률적 해석에 의해 판결을 내리는 부분은 논리성을 추구하는 부기능 T2의 영향과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싫어하는 3차 기능 F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작품을 시청하는 많은 분들이 사이다 판결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부기능 T2와 3차 기능 F의 영향이었던 것이죠. 초반 연하 초등생 살인사건에서 촉법소년인 백성우가 자신이 초등생을 죽이고 사체를 유기했다며 자수를 했는데 해당 재판을 준비하던 심은석은 주기능 NI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자수한 백성우 외에 제3의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수사하려고 합니다. 이때 강원종 부장판사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마무리 지을 것을 지시하지만 심은석은 부기능 T2의 고집으로 지시를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직접 움직여서 결국 숨겨져 있던 공범인 한예은을 잡게 됩니다. 서유리 상해 사건에서는 주기능 NI의 통찰력을 가진 심은석이 직접적인 상해의 원인이 가정폭력이라는 사실을 직접 알아냅니다. 그리고 굳이 서유리를 우범소년으로 격리시키는 방법을 통해 결국 아버지를 가정폭력의 가해자로 벌을 주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법 체계를 널리 이해하고 있는 통찰력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푸름 청소년 회복센터 사건에서는 센터의 비리를 고발하는 전화에 대해 부장판사가 수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역시나 부기능 T2의 고집과 결단으로 부장판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 센터에 있던 청소년들이 탈주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문광고 시험지 유출 사건에서는 부장판사의 이상한 판결에서부터 추론을 시작해서 그 아들도 해당 사건과 연관된다는 것을 밝혀내었고 최종적으로 부장판사가 좌천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여기에도 모든 사건을 넓은 시각으로 보는 통찰력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새로이 부임한 부장판사와 심은석은 계속적으로 의견의 충돌을 보이게 되고
결국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사건은 부장판사의 생각대로 보호사건으로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됩니다. 이어진 연하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는 가해자들이 과거 벽돌 투척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심은석은 부장판사와 심각한 갈등을 겪습니다. 이런 갈등은 작중에서 심은석이 가장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몰렸을 때 주기능 NI가 불건강한 상태로 발현된 모습입니다. 재판에서 배제된 심은석은 백도연이라는 숨겨진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게 되고 직접 발로 뛰어서 물증을 구해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죠. 역시나 부기능 T2의 고집과 결단력이 나온 모습입니다. 또한 에피소드들 중간중간에 심은석의 모습을 보면 온정이라곤 찾기 어려워 보일 정도로 차가운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는 3차 기능 F의 영향으로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한 이유입니다. 또한 열등 기능 S2로 인해 외부 자극에 둔감한데 그만큼 소년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잡아주지 못하죠. 특히 작중에서 소년들을 잘 보살피고 믿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차판사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심은석의 냉정함을 강조하는 느낌이 드는데 덕분에 심은석이 내리는 판결들이 더욱더 합당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심은석은 1번 개혁가 유형으로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 직업들 중에서도 특히 정의로움이 중요한 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도 1번 개혁가 유형이 지향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개혁가 유형은 근면성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작중에서 심은석이 운동을 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는 장면과 재판을 준비하면서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근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1번 개혁가 유형은 분노가 많은 성격인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완벽성을 해결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으로 다른 어떤 유형들보다도 분노가 많이 나타납니다. 작중에서 심은석은 대놓고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재판장에서 소년범들에게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표정에 분노가 가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범들이 세상의 조화로움을 해치는 존재이기에 그들의 범죄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분노를 판결에까지 적용하지는 않는데 이는 5번 사색가 유형의 영향 덕분입니다. 심은석은 작중에서 5번 사색가 유형이 갖는 냉정함을 많은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자신의 감정과 거리를 두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죠. 이는 심은석이 다른 등장인물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판결을 내릴 때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정확한 판결을 내리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5번 사색가 유형의 영향으로 심은석은 남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고독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작중에서 혼자 빈집에 들어가서 고뇌하는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5번 사색가 유형의 모습을 드러낸 장면입니다. 또 다른 5번 사색가 유형의 특징으로는 관찰력과 통찰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있는데 식당에서 소매치기를 하는 장면을 잡아내는가 하면 연하초등생 살인사건에서 엘리베이터의 인물이 백성우가 아님을 찾아내기도 하고 문광고 시험지 유출 사건에서는 부장판사의 이상한 판결들과 평소와 다른 행동들을 관찰하여 이후 혐의점들을 추론해내기도 합니다. 작중에 정확히 묘사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이런 것들은 경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것인데 굳이 법원까지 와서 심은석에 의해서 밝혀진다는 것은 아마도 경찰이 무능력하다기보단 심은석의 관찰력, 통찰력이 뛰어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은석의 애니어그램 대표 유형은 1번 개혁가 유형으로 2번 조력자 유형이 날개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번 날개를 갖게 되면 사회의 변화를 통한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심은석이
진심으로 소년 범죄가 근절되기를 바라며 내뱉는 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그니 부장판사와의 대화에서 사명감이라는 단어로 함축적으로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통합과 비통합의 방향인 7번 낙천과 4번 예술과 유형을 보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높지 못한 부분이나 의사소통을 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을 보면 4번 예술과 유형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워커홀릭으로 열심히 일만 하는 모습이 나온다든지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은 7번 낙천과 유형의 점수도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작중에서 심은석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인 경우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선 비통합의 방향인 4번 예술과 유형의 불건강한 상태가 통합의 방향인 7번 낙천과 유형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작중에서 심은석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하는 장면에선 4번 예술과 유형의 영향으로 우울감이 올라오거나 격한 감정의 기복이 나타나고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우월주의가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불건강한 정신 상태일 때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게 되는데 불쑥 찾아온 전남편에 마주할 때나 연하 집단 성폭행 사건을 통해 과거 아들의 죽음을 떠올렸을 때 정신적인 충격을 이겨내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그 자리를 억지로 벗어나려고 한다거나 정신적 과부하로 쓰러지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MBTI로 파악해본 심은석의 성격은 주 기능이 내향직관 NI, 부기능이 외향사고 TE, 3차 기능이 감정형 F, 열등 기능이 외향감각 S2로 INTJ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으로 파악해본 심은석의 성격은 1, 5번이 높고 그 중에서 1번이 중심이 되어 2번이 날개가 되어 보조하는 1W, 2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고편에서부터 소년범을 혐오한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었죠. 이 문구는 드라마 1화 첫 부분과 마지막 10화 끝부분에서 2번 등장합니다. 그 의미는 사뭇 달라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심은석도 여러 소년 사건들을 겪으며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심은석과 같은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운 정의로운 법조인이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